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무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멋진 무기는 아니고 우리 바로 옆 나라에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될 그런 무기입니다. 그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공군 암흑기의 상징입니다. J8 핀백 전투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핀백이 긴 수염 고래랍니다. 왜 긴 수염 고래냐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자, 중국 공군 물량 공세의 상징이죠. J6 전투기. 1950년대 중국은 소련의 미그 19를 도입을 해서 그걸 이제 라이센스 해가지고 J6라는 이름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생산했어요. 그래서 이 J6 전투기를 한 4,500대 정도 생산해서 중국이 썼는데 전투기로도 쓰고 이걸 또 개조해가지고 공격기, Q5 공격기로도 쓰고 연락기, 정찰기, 뭐 온갖 버전으로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 4,500대를 운영을 했는데, 야, 왜 이렇게 많이 찍었냐고, 원소스 멀티 유저 모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원소스 멀티 유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영화 하나 찍으면, 극장에서 상영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내고, 유튜브에도 보내고, 또 뭐 그 사운드 트랙 가지고 이제 음악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용어의 원소스 멀티 유즈 이제 이게 이제 트렌드인데 중국이 의외로 굉장히 일찍 앞서간 얼리 어댑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시죠? 어쨌든 이 하나의 그 전투기 모델을 가지고 정말 4,500대나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마르고 닳도록 울고 먹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거 가지고 성에 찰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J7, 그래서 미그 21 이제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개조해서 J7을 만들고 있던 무렵에 서방은 어떻게 됐냐? 바로 미국이 팬텀기를 만들었어요. F4 팬텀을 만들고 그리고 소련은 미그 23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둘 다 아주 대형 전투기죠. 왜 대형 전투기냐? 바로 미사일 만능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즉 BVR, 장거리 그 미사일을 날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덩치가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덩치 큰 대형 전투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보기에 야, 쟤들 멋진데 팬텀기도 멋지고 그리고 미그 23 날개도 막 움직이는 것이 저것도 멋지네. 야, 우리도 저런 대형 전투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대형 전투기를 만들려고 소련에게 지원을 요청하려던 찰나에 무슨 일이 발생했죠? 바로 중소 국경 분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중국과 소련이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뭐 같이 사회주의 공산체제였지만 그냥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련이 자기네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에게 이런 무기를 대줄 리가 없죠. 그래서 참 어떡하냐라고 하던 차에 그래도 이제 이 마오쩌둥이 너무나 대형 전투기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에 대적할 대형 쌍발 전투기를 개발해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마오쩌둥님이 선양항공기 제조 집단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이 선양항공은 지금 이제 J11, 수호의 27을 바탕으로 한 J11, 이 전투기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선양항공이에요. 그래서 선양항공을 불렀어요. 야, 동무들, 미제 팬텀이랑 소련 반동놈들 미그 23 봤지?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역시 탁월한 식견이십니다, 주석동지. 성능은 어느 정도로 맞추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오쩌둥이 소련 반동놈들 신형 전투기 미그 23 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작전 고도는 20km 정도, 속도는 마하 2.2 정도에 맞추고 작전 반경은 1500km. 어때? 할 수 있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양항공이 그게요, 저희가 이제 J6 이제 만들고 J7 그거 막 개발 끝나가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됐어요. 동무,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야? 진짜 못 만들겠어? 그래서 이제 겁이 덜컥 나와서 아닙니다. 누구 말씀인데 토를 달겠습니다. 당장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4년도부터 이제 지시를 받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만들 수 있는 바탕이 있나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미그 21 막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 이제 베껴서 J7 만들고 있던 차에 소련하고 갈라졌죠. 그래서 J7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J7을 기반, 즉 미그 21을 기반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개발 착수한 지 2년 만에 불어닥친 정말 이 문화 대혁명의 광풍이 불었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완전히 중국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넥타이 좀 메고 있고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가 있고 좀 지식인이고 좀 기술자고 이러면은 전부 다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몰려와서 반동인의 문에 연구소 불지르고 때려 부수고 연구원들 잡아 죽이는데 무슨 수로 전투기를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마오쩌둥이 64년도에 대형 전투기 만들으라고 해서 개발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있던 기술자들이고 뭐고 다 잡아 죽이고 다 때려 부수고 연구시설 이런 것까지 자료 다 때려 부수는 그 세월이 10년이 갔어요. 야, 제가 오래전에 중국 거의 뭐 전역을 제가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윈강 석굴, 룽먼 석굴 이런 데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석굴에 보면 정말 뭐 수백 수천 개의 그 동굴에 부처 불상들이 있는데 그 얼굴을 전부 다 도끼로 찍어서 없애놨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문화대혁명 때 이제 그 부처의 얼굴들 다 때려 부순 것이죠. 이제 이런 정도로 했으니까 뭐 오죽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반동이라고 죽이던 그 홍위병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1976년까지 세월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 시기 끝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시련을 딛고 다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문화혁명 끝났으니까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죠. 그래서 결국은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무려 20년이 걸렸죠. 1984년도에 완성을 합니다. J8이죠. J7은 미그 21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J8은 그야말로 중국 독자적인 전투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J7처럼 보이는 건 기분 탓이다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누가 봐도 이거 J7 즉 미그 21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그 21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좀 어색해요. 굉장히 좀 길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재보면 최대 이륙 중량은 17.8톤입니다. 길이는 21.6m, 폭은 9.3m예요. 엔진은 미그 21에 들어가는 WP13 엔진, 그걸 미그 21에는 하나인데 여기는 두 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하 2.2, 작전 반경은 1300km. 믿거나 말거나 1300km가 작전 반경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미그 20이라고 형상이 너무나 똑같은데 뭔가 조금 어색하게 생겼어요. 어느 부분이 어색하냐? 그래서 쭉 길쭉하게 느려버린 겁니다. 왜냐? 미그 21의 길이가 14.8m예요. 그런데 여기는 21.6m니까 길이를 무려 7m 정도를 늘렸습니다. 왜? 마오쩌둥이 대형 전투기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웃긴 것이 미그 21의 날개를 미그 21도 뭐 보면은 날개가 뭐 이렇게 길게 뻗어 나와 있는 그런 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냥 날개가 조금 이렇게 붙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날개는 그 미그 21의 날개를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길이는 동체 길이는 7m나 늘렸는데 날개 길이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폭은 1m가 늘어났습니다. 왜냐? 요 동체 중간 부분 여기를 이제 뒷부분에 엔진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동체 중간 부분을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폭이 날개는 똑같은 놈을 갖다 붙였는데 엔진 때문에 엔진을 하나 더 들어가니까 폭이 1m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길이는 7m 늘어갔는데 폭은 1m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그런 전투기죠. 그리고 또 날개가 이렇게 옆으로 좀 많이 뻗어 나오면 어떤 이점이 있냐? 당연히 무장을 장착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형 전투기가 날개는 미그 21 그대로니까 무장 장착 능력도 형편없죠. 그런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대형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중국에게 홍복이 찾아옵니다. 자, J8 개발 중에 이집트에서 날아온 낭보입니다. 1981년도인데요. 호스니 무바라크 님이 덩샤오핑 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형, 잘 지내? 나 이번에 집권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사다트 대통령이 있었고, 그 사다트 이후에 무바라크 대통령이 이집트를 집권했어요. 그래서 이제 덩샤오핑이 야, 대통령 됐다는 소리는 들었다. 축하해. 그런데 무슨 일이냐? 그래서 형이 지난번에 팔아준 그 J6랑 J7 전투기 덕분에 4차 중동전에서 완전히 말아먹은 우리 공군력 회복하는데 고마워서 그래서 선물 좀 보내주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물 뭔데? 하니까 짠! 하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미그 23
소련으로부터 사이 좋을 때 받았던 미그 23 전투기 3대를 중국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덩샤평이 헐 이거 왜 떠? 고맙다 잘 쓸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미그 23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 미그 23을 적용해서 다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미그 23의 주둥이 모양을 이제 채용을 했고 미그 23처럼 에어 인테이크를 옆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 뒤는 똑같습니다. 그 뒤는 똑같아요. 그런데 주둥이 부분, 즉 기수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J8 보세요. J8의 에어 인테이크는 미그 20이라고 똑같이 기수 부분에 하나의 에어 인테이크가 있고 그게 이제 쭉 가서 엔진 2개를 다 이제 그 공기를 공급을 하죠. 그런데 이 J82는 중간에 미그 23을 또 섞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뒷부분 똑같습니다. 뒷부분은 똑같고 앞부분만 여기 기술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뾰족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레이더를 조금 큰 걸 집어넣고 앞에 있던 이 에어 인테이크를 옆으로 하나씩 분리를 해서 넣었어요.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약간 늘어났어요. 한 1톤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덩치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속도는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지고 하면서 속도는 그리고 이제 이 주둥이 부분이 좀 달라져서 항력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는 마하 2.4로 조금 빨라졌어요. 그런데 무게가 1톤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작전 방향은 무려 300km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비행기가 됐어요. 자, 이랬는데 근데 이제 레이더가 형편없죠. 그래서 사실 뭐 전투기가 원래 이게 대형 전투기는 왜 처음에 하려고 했냐? BVR 전투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쏘려고 했는데 이게 뭐 레이더가 좋아야 장거리 미사일 쏘죠. 그래서 레이더가 너무 형편없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때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스롭으로부터 큰 계약을 맺고 노스롭으로부터 레이더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0km 정도 탐지거리가 되는 레이더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너무나 해피했죠. 그러던 중에 이 87년도에 계약을 맺었는데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계약을 인정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이더 공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계약했을 때는 이제 우리도 최강의 전투기를 갖게 된다 해 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천안문 사태 때문에 미국 노스롭의 100km짜리 탐지 레이더를 못 받고 결국 이제 소련으로부터 주크라고 하는 레이더를 도입을 하는데 이게 뭐 그들 주장으로 한 70-80km 정도 본다는데 아마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그 주크 레이더를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21m나 되는 우리 F-15K만한 덩치에 달랑 이렇게 무장을 달고 뜰 수밖에 없는 완전히 쇼팔 전투기가 된 거예요. 왜냐? 날개가 미그 21 날개를 갖다 붙였으니까. 미그 21보다 길이는 7m나 더 긴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J11 뭐 이런 거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2성급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실전에 대비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망신살 그리고 미국과 완전히 그냥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로 하이난다오 정찰기 추락 사건이에요. 하이난다오 해안 140km 공해상을 비행 중이던 미 해군의 EP-3E 전자 정찰기에 접근한 중국 공군 J-82 전투기가 조종사 과실로 EP-3E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전투기는 추락했으며 EP-3E는 하이난다오에 불시착해서 1년 후에 반환했습니다. 이때 부시 대통령이 완전히 빡쳐가지고 그거 이제 파괴시켜 이제 이렇게 됐을 정도로 완전히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 일부러 그랬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J8 전투기가 전자정찰기의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깔짝깔짝거린 겁니다. 그러다가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J8 전투기는 추락을 했고 조종사는 탈출을 했고요. 이 EP-3E 이 전자정찰기는 날개에 있는 이 엔진이 닫혀가지고 하이난도에 불시착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는 정찰기죠. 전자정찰기, 신호정보, 감청정찰기입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중국이 그걸 전부 다 그냥
분해해가지고 다 설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월말만 되면 우리 대한해협 쪽으로 들어오고 하는 중국 정찰기 있지 않습니까? Y9 정찰기. 그 Y9 정찰기가 바로 이때 이 B3를 분해해가지고 그걸 역설계해서 Y9에 달아서 전자 정찰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반환을 했어요. 나쁘죠. 어쨌든 이렇게 정찰기가 부딪혀서 추락을 한 이런 상황이었고, 중국 공군 암흑기를 대변한 전투기입니다. 당분간 현역인데 한 대도 수출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성능이 안 좋으니까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지금 그 J11을 역시 J82를 만들었던 선양항공에서 수호이 27을 바탕으로 한 J11을 생산을 했고, 지금은 이제 수호이 30을 바탕으로 한 J16을 생산을 하는데 그 J16을 가지고 이 J82를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한 30년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아직도 현역에는 있지만 뭐 성능이 워낙 시원찮기 때문에 이선에서 그냥 쓰고 있고요. 조만간에 J16, 즉 수호이 30 바탕의 J16으로 다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대형 전투기, 그러나 성능은 소형 전투기보다 더 못할 수 있는 대형 전투기 J82 그리고 J8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